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프린트물 가지고 오셨죠? 예, 일단 우리 한번 좀 받아오십시오. 프린트물. 이제 프린트물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프린트물을 우리 11월, 12월 수업 끝나시고 난 이후에 버리지 말고 우리 공부하시면서 1월달, 2월달에도 그 뭐 민법 총칙이 끝났다, 물권법이 끝났다, 그래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십시오. 아, 대충 여기서 이런 내용 본 것 같구나. 그리고 아,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을 계속 여기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거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은 프린트물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11번에 무건대리의 개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대리를 보시는데, 그 전에 자, 우리 자, 민법 총칙은 자, 우리가 앞으로 볼 뭐 물권이니 채권이니 하는 이런 권리들, 그러니까 모든 권리들을 일단 한번 자, 권리란 게 어떤 겁니다라는 거 이거를 미리 소개를 한번 쓱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권리가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권리 중에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요. 자, 계약법에 가면 권리 중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민법 총칙은 전부 권리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 전부가 아니라 민법 총칙 중에 이제 권리 변동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103조부터 154조까지 해서 실제 민법 총칙 중에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요 권리 변동 요거만 우리 시험 범위인데, 그러면 일단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그거를 다 포함을 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부터 프린트물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 보시면, 자, 프린트물 2페이지고 4번에서 나오죠.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러면 자, 4번에 이제 권리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그럼 이런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즉, 왜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둘 중에 하나다. 그게 법률 행위가 있든지 혹은 법률 규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실제로는 법률 규정보다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대부분 뭐다라는 겁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뭡니까? 그렇죠.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게 이게 반드시 계약하고 똑같지는 않는데요. 거의 법률행위는 계약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90% 이상은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 중에 대부분은 이제 계약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즉, 계약을 통해서 누군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뭐 누군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처럼 권리가 변동되려 그러면 법률행위란 놈, 이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나 요것만 있으면 언제나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법률행위라는 거 이게 유효가 되면 권리가 변동이 되는데 법률행위 이게 유효가 아니라 뭐 무효가 된다 혹은 취소됐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 변동이 아니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라는 거 요것도 크게 즉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유효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요 세 개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거 요게 필요하고, 그리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이제 유효하려 그러면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권, 의, 행해서 요 세 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권리능력이라는 거, 의사능력이라는 거, 행위능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목적과 관련돼서는 확, 가, 적, 사 해서 자,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지면 비로소 자, 이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게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법률행위를 하긴 했는데 야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권리능력이 없다, 의사능력이 없다, 행위능력이 없다, 확정이 안 된다, 실현 불가능하다, 법에 위반된다, 사회적인 타당성 없더라,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더라, 혹은 의사표시 하자가 있더라. 이래 되면 예, 그거는 무효 아니면 예, 취소 사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배워갖고 예,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걸 배울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 삼아 자,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취소 사유 4개는 좀 기억을 하고 가시죠. 취소 사유 4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제사강착. 예, 그러니까 제사강착 해가지고 제한능력자 이겁니다.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애들, 얘들 미성년자, 비성년 의견인, 비한정 의견인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소사유다. 그리고 우리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여기에 보면 나중에 착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착오 요것도 취소사유다.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요게 요겁니다. 사기라든지 강박이라든지 요렇게 4개 요런 4개가 취소사유고 다른 것들은 전부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무효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쭉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앞으로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5번에 법률행위의 요건 해가지고 예, 프린트물 2페이지입니다. 5번에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 1월 달에 고려 보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보신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그럼 이런 법률행위 이런 거 싹 다 갖춰지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고 유효가 되면 뭡니까? 권리가 변동이 된다. 즉 생기고 없어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행위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계약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자, 권리 변동이 영원이 아니라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 법률행위를 딴 사람 시켜서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률행위, 즉 계약의 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대리인데 자, 일단 법률행위의 대리는 프린트물 우리 몇 페이지를 보시냐라고 하면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 8번에 대리의 개관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 법률행위 대리 요건데 자, 일단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직접 계약을 체결을 못하니까 뭡니까? 대리는 한 명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갑이라는 애가 자기 집을 병한테 이렇게 팔고 싶었는데 야가 직접 법률행위,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얘가 갑이 을한테 자, 위임장을 하나 줍니다. 자, 병하고 계약해가지고 요 집 좀 팔아주세요 해서 위임장을 하나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라는 애가
이렇게 갑을 대리해가지고 요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계약은 이렇게 두 명이서 체결했지만 요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야한테. 요게 바로 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대리는 등장인물이 3명인데 일단 애들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갑이란 사람, 요 사람을 본인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받은 사람, 즉 대리행위 하는 사람, 요 사람이 뭡니까? 대리인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그리고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 요 사람 상대방.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니까 요거를 대리의 3명 관계다라고 요래 부르는데 요겁니다. 야들 2명 사이의 관계. 위임장을 주고 대리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 관계. 요거를 대리권 내지 대리권 관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즉 이런 대리권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다. 임의 대리권은 법률 규정이 아니라 뭡니까?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다. 수권행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바로 수권행위. 그래서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는 원래 법정 대리권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행위를 할 때, 즉 대리권을 수여할 때 범위를 정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 분명히 대리권을 주긴 준 것 같은데 그 범위가 좀 불분명하더라, 애매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등장하는 조문이 118조입니다. 그래서 118조에서 이런 조문을 우리 보셨습니다.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인들은 이런 행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1호가 뭡니까? 보존행위. 2호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요래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자 1호, 2호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때려 훔쳐갖고 뭐라고 부릅니까? 관리행위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인들은 관리행위는 할 수가 있지만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조문 해석하는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보신 내용이 이 대리권 범위 제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4조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119조 해가지고 공동대리에 의한 제한에서 요래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자기계약이 뭔지 쌍방대리가 뭔지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기억이 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127조, 128조 해가지고 소멸사유가 6개가 요래 나옵니다.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해서 요렇게 4개, 그리고 128조가 임의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가 2개가 나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해서 요래 나오는데 단순 암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1월달에 수업할 때는 그냥 요거는 교재에서 밑줄만 쪽쪽 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암기가 안 되면 그 암기를 제일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제일 잘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 말고요. 맞으면 됩니다. 그래 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탁탁 맞지 않습니까? 아니다. 요즘은 애들 패는가? 그래. 하여튼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으면 하여튼 오래 갑니다. 안 맞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웁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하여튼 몰래 맞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패지는 않겠는데 쪽팔림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화끈화끈거리게. 그러면 안 쪽팔리려 그러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든지 아니면 안 나오든지 아니면 외우든지 셋 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돈은 내놨고 본전 생각은 나고 그리고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외우시든지 아니면 그냥 수업 내에 이렇게 눈 안 마주치고 여러 계시든지. 자, 뭐 다 하여튼 알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파트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뭐 기출 문제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실제 나왔던 거를 요래 한두 장씩 요래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아 실제 요래 나왔구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몇 번 풀다 보면 아 그냥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해서 그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내용 나오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대리인하고 상대방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두 명 사이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다라고 요래 부르는데 대리행위 관계 요거는 조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일단 대리행위에선 제일 먼저 현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현명. 그래서 자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 즉 이름을 나타내 주는 것을 현명을 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114조 1항을 보니까 자 대리인이 지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계약은 하지만 내가 사실 본인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 누구다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그거를 현명이다라고 요래 부르고 자 현명을 해야지만 이제 뭡니까 대리행위가 되고 그래야지만 이 매매계약 효과가 야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지금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 현명을 안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115조를 보니까 요 매매계약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대리인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115조에서 우리가 조문을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현명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보신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요런 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A하고 B하고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B라는 애가 이렇게 사기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즉 사기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이거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는 취소 사유니까요. 여기서 우리 제4강착에서 사기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되는데 자 대리는 등장인물이 3명 아닙니까? 즉 본인 나오고 대리인 나오고 상대방 나오고 본인 나오고 대리인 나오고 상대방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야한테는 사기를 안 치고 그리고 이번엔 상대방이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사기를 안 치고 근데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자 문제 내기 위한 즉 이론을 위한 진짜 문제를 위한 문제 지문에 해당이 되지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이 사기당하면 그 사실을 얘한테 병이 어떻게 하니까 그래 언제 가가지고 병하고 고루 계약 병 얘기하는 대로 고루 계약 체결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시하는 경우도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둘 다 사기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론을 위한 이론입니다. 이건 그냥 문제 내려놨고 그래서 자 순수하게 야만 사기당하고 야 안 당했다 혹은 야는 안 당했지만 야만 당했다 이런 경우에 이거 사기는 취소 사유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6조 1항을 보니까 자 이 대리행위가 뭐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 혹은 어떤 사정을 알았다 몰랐다 이런 거로 인해서 이게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하자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라는 겁니까? 대리인을 기준하자. 대리인을 표준화하자. 그래서 야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본인은 사기 당했지만 야는 사기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요 대리행위는 취소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비록 본인은 사기 안 당했지만 야는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요런 경우에는 요거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런 내용 설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뭐 언제든지 보면 그냥 조문 보고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 현명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됐죠?
그거 요 조문 114조 1항, 115조, 116조 요건 조금 유의해서 보시고요.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에서 117조인데 요거는 나중에 차차 보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번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을 봤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지금까지는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정상적인 권한을 주고 대리권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안 준 겁니다. 대리권도 안 줬는데 자, 얘가 내가 본인 누구의 대리인인데 해가지고 뭐 위임장 같은 거 위조해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자, 왜 골치 아파지냐라고 하면 봅니다. 야가 분명히 얘가 자, 위조된 위임장 이거 보고 이 사람 뭡니까? 아, 이 사람 대리인이구나 해서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얘한테 가가지고 자, 내가 야하고 계약 체결했으니까 자, 대금 지급할 테니까 이전 등기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야, 무슨 소리 하노? 나 대리권 준 적 없는데 나 이런 애 몰라. 이러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한번 이런 경우에도 본인 네가 책임져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리권 주나 안 주나 계속 이 집에 대한 계약이 이 법률효과 이렇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들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만약 이런 경우에도 자, 여러분이 저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계약을 떡 체결한 겁니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받아갖고 저는 날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랑 계약 체결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뭡니까? 자, 당신 대리인 당신 대리한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계약서 봐라. 그러니까 자, 요 언제까지 집 비켜주라. 내가 잔금 줄 테니까 해가지고. 이래 돼버리면 자다가 밤에 11시쯤 돼가지고 뭡니까? 띵동 해가지고 뭡니까? 문 떡 열어주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본인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야가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래 돼버리면 자, 얘는 얘한테 계약금 줬는데 연락은 안 되고 이제 이 사람이 골치 아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지금 보십시오.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그렇죠. 야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야는 뭡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배째라. 이래 돼버리고 이 두 명이서 뭐 난 책임지네 못 지네 이래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야 잘못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거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무건대의해서 이렇게 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무건대리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무건대리는 틀만 잡아놓으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지금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그리고 병이 상대방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 매매계약을 갑의 집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권한이 부여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유권대리, 즉 정상적인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권대리다라고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럼 유권대리가 되면 매매계약의 효과는 야한테 기속이 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금방 말씀드린 자, 한번 봅니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났다. 요게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권대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권대리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는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대리인한테 100만큼의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대리인이 100만큼의 대리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유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권대리가 되면 자 본인은 얼만큼 책임진다 치면 된다라는 겁니까? 100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권한 수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100만큼의 책임을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요거 한번 봅니다.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야가 100만큼의 대리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0만큼을 네가 책임져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요 무권대리는 출발점이 자 요겁니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본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본인 너무 억울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인 책임 안 지면 이제 누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상대방 야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권대리는 출발점 자체가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인이 야한테 권한을 하나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야가 막 서류 위조하고 이래갖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무권대리 맞죠? 근데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권한을 주긴 줬습니다. 100만큼. 근데 야가 그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요거는 유권입니까? 무권입니까? 유권이죠? 근데 야가 권한을 100만큼 줬는데 야가 임하해버렸습니다. 1000만큼. 이래 돼버리면 100만큼은 유권이지만 나머지 900은 유권입니까? 무권입니까? 무권이죠. 이것도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아예 애시당초 하나도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있긴 있는데 야가 이 범위가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 버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무권대리인데 둘 다. 근데 이거를 취급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우리 민법은 취급을 조금 달리 합니다. 그래서 자, 곧 보시겠지만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위에 있는 거 아예 하나도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 즉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해서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야가 100만큼 있는 상태에서 1000만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자, 이것도 무권은 무권인데, 이거를, 표현대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표현. 예. 그래서 우리 봅니다. 무권대리라는 게 만약 이게 무권대리다라고 하면, 무권대리는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는 것도 있고요. 표현대리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권대리의 좀 특수한 형태 이게 표현대리다라고 요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봐 놓으십시오. 우리가 무권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왜 우리 넓다 좁다 그러니까 좁은 계곡을 뭐 협곡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왜 술안주로 많이 먹는 넙떡한 고기 그게 뭡니까? 광어 넓을 광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협의 이거는 뭐 논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요래 보시면 되고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기 전에 제가 결론 부분을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 프린트물 보시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밑에 있는 표현들이 이거는 이겁니다. 자 상대방 병이란 애가 즉 병은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아, 100만큼 줬다라는 거. 이건 아는데, 실제로 병은 을이라는 애가 100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가 이만큼 계약하게 되면 병은 을이 얼만큼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1000만큼 계약하게 되면, 즉, 병은 을이라는 애가, 아, 갑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다. 대리권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근데 계약하면서 을한테, 야, 니 얼만큼 권한이 있어? 라고 물으면 야가 이만 계약한다라고 하면 야가 야 나 100만큼 밖에 없는데 나 1000만큼 계약하고 싶어. 그래서 이래 계약하겠습니까? 1000만큼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천만큼 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야는 뭡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가 천이 아니라 뭡니까? 백바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은 일처리 드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짓거리를 하는 거를 본인이 아예 뭔가 그러니까 그 차단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야가 대리권을 줄 때 야가 똑바로 알아먹게 명백하게 100만큼 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해서 야한테 전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위임장에 고려 써놓든지 요래 해야 되는데 일처리를 야가 조금 미숙하게 하는 바람에 이 꼬라지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이거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다.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안 되겠다. 본인이 이거 유권대리처럼 천 다 니 책임져 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한번 보십시오.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믿고 거래한 상대방 이 사람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 유권대리처럼 이마에 계약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100만큼 책임지라고 하면 내가 당연히 지겠는데 100이 아니라 초과하는 900 싹 다 니 책임져 1000만큼 다 책임져 이래 되면 본인은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할 수 없다. 자,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표현대리는 거래 상대방은 확실히 보호가 되는데요. 이런 제도입니다. 본인 희생위에 거래 안전을 내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자. 이게 바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억울해도 할 수 없죠. 본인이 뭔가 일처리를 좀 매끄럽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래 처리를 하고요. 조금 이따 읽으면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겁니다.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해가지고 자,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성립되면 이제 야를 보호할 것인가 야를 보호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호되려고 그러면 야는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이거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 권한 안 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효과가 니한테 귀속 안 되니까 책임 안 져도 돼. 이래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자, 값과 비용의 이해관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네가 요래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요래하고 해가지고 그래 한 명을 완전히 희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테 책임을 요래 묻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실제 우리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요거는 조문이 지금부터 130부터 135조까지인데요. 요거 조문 하나하나 읽으면서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 자,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페이지 11번입니다. 11번 보시면 무권대리의 개관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양괄로 1번 보십시오. 의 보십시오.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상태다. 이게 결국은 뭐다라는 겁니까?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 대리행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리행위가 있다라는 거는 을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 누군데라는 걸 밝히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대리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현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라는 애가 권한은 없지만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했다라는 거는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뭡니까? 대리인이야 라는 걸 밝히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행위에 다른 요건은 충족되어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일어나는 거 그거를 무권대리라고 부르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이므로 그 법률 효과를 본인한테 기속시킬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이거를 얘한테 자, 100 이 부분 네 책임져라고 하면 야,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또한 해서 보십시오. 또한 대리의사로 행해졌기 때문에 대리의사로 행해졌다라는 거 이거는 뭡니까?
대리인이 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이다 라는 걸 밝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리인한테도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또한 대리의사로 행해졌으므로 대리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리제도의 신용유지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면서 본인 이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즉 거래안전, 거래 상대방 병도 보호하고 그렇다고 갑의 이익을 본인 이익을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명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좀 조절하자. 그게 무권대리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자, 그거 해놓고 밑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무권대리는 이제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요래 나누는데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권 없으니까 이거 유권이란 말입니까? 무권이란 말입니까? 무권대리입니다. 결국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자, 말씀드렸죠. 자, 얘가 대리인이 천만큼 대리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마치 천만큼 있는 것처럼 야는 그래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일정한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까? 본인이. 즉 갑이라는 애가 얘한테 100만큼 밖에 안 줬지만 마치 천만큼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한 사유, 즉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자, 1번.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은 없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 즉 유권대리다라고 하면 본인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자, 믿고 거래한 상대방,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뭡니까? 니 다 책임져라. 이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표현대리는 화살표 보니까 결국 누구 보호가 목적이다라는 겁니까? 상대방 보호입니다. 근데 상대방 보호, 그 뒤에다가 요거 씁니다. 본인 희생이라는 거 요걸 쓰고 요렇게 화살표를 열어 놓으십시오. 결국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킨다라는 겁니까? 본인을 희생시키면서 거래안전 내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킨다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그래, 본인 네가 책임을 져라. 대신 니는 요런 경우에만 책임져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밑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표현대리는 자, 본인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다라고 요래되어 있고요. 밑에 보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29조에서 이렇게 조문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표현대리는 하여튼 본인이 다 책임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125조, 126조, 129조라고 하는 요 3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네가 표현대리라는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 책임 안 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조금 달래줍니다. 네가 전부 다 희생해라. 그게 아니라 너는 요 3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책임을 지는 거고 아니면 너 책임 안 져도 돼. 요겁니다. 근데 125조, 126조, 129조 자 이제 셋 중에 하나 찍어 보십시오. 시험에는 몇 조가 나올 것 같습니까? 5, 6, 9 세 조문 중에 125조? 제일 첫 번째 나오니까. 맞습니까? 자, 딴 의견 없습니까? 시험은 126조만 나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해서 요거를 권한을 넘었다라고 해서 요거를 나중에 월권 대리에서 요래 볼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중간에 넣어갖고 이렇게 조문을 놔뒀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중요하니까 자 보호하려고 중간에 이거 싹 넣어갖고 126조 요거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우리 1월 달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월정 해가지고 요거만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큰 내용 없습니다. 이것도 기월정 뭐 무슨 정자 이런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달도 떠오르고 막걸리도 한 잔씩 둥둥 떠다니고 이런 것 같은데 기월정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월권 대리행위 있을 것, 정당유 있을 것 해서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월 달에 봅니다. 그래서 126조 한번 보시면 되고요. 125조, 129조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한 10년 전쯤에 지문 한 개 정도로 살짝 나오고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그냥 거의 잊혀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6조, 그거 하나만 좀 표시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표현대리는 결국 본인 보호가, 거래 안전 내지 거래 상대방 보호다라는 거 대신 거래 상대방이 보호되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본인은 피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본인한테는 안타까운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자, 아예 애시당초 대리권을 하나도 준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까지 본인이 책임져라고 하면 야는 슬픈 게 아니라 분노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는 얘한테 원칙적으로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2번에 협의에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에서 요래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2번에 협의의 무건대리에서 자, 일단 협의의 무건대리는 자, 본인만을 즉 표현대리처럼 자, 본인 희생시키면서 거래 상대방 보호하자 이런 제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익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상대방 이익도 어느 정도 좀 고려하자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본인 보호를 위해서 일단 본인은 그 무건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법률행위 즉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이 효과 발생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인권, 자, 추인이라는 걸 곧 보실 겁니다. 사후 동의를 추인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그래서 사후 동의권을 인정해가지고 이 무건대리를 이제 유건대리처럼 본인이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호에서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상대방은 무건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이제 요거 설명드리고 조금 쉬시고 구체적으로 협의의 무건대리 여기에 대해 상세히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 자, 여기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일어나는 거 요거를 무건대리다라고 요래 불렀습니다. 근데 무건대리도 자, 요 대리행위를 한 데 대해서 즉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한 잘못이 있고 상대방이 이 외관 야가 권한이 있구나라고 이거를 야가 신뢰를 했다. 이래 되면 이거는 무건대리지만 본인이 뭡니까? 니 뒤집어 써라. 이게 바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자, 그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권한을 아예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일어났다. 즉, 야가 갑의 서류를 막 훔치고 위조하고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한테 모든 책임을 귀속시킨다라고 하면 본인 너무 억울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본인은, 너 책임 안 져도 돼. 해가지고 본인을 안심시킵니다. 대신 너 이 계약 자체가 책임 안 져도 되는데 너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으면 너한테 선택권 줄게. 그래서 너 자, 사후 동의해가지고 자, 이거 뭐 너한테 괜찮으면 그래. 계약 체결하든지 효과 가지고 가든지 해서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뭡니까? 완고합니다.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한테 다시 전화하지 마라. 이래 된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상대방은 누구한테 가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자, 일 저질러 놨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근데 자, 이 사람은 왜 처음에는 얘한테 못 갔느냐라고 하면, 자, 아까 이랬습니다. 얘가 계약하고 난 이후에 여기 가니까 본인은 뭡니까? 난 대리권 준 적 없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해서 딱 잘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 가니까 뭡니까? 얘가 내가 분명히 위임장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법률 효과 안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분명히 난 현명을 했지 않습니까? 현명을 했으니까 나는 효과를 내가 안 가지고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곤란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법에서는 뭡니까? 네가 뭐 현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 안 지면 결국 일 벌려는 뭡니까? 네 책임져야지.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 사람이 책임 안 지면 얘는 최종적으로 여기 가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게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입니다. 근데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는 자, 우리 쉬시기 전에 여기 한번 보고 좀 쉬시죠. 6페이지입니다. 12번에 협의의 무건대리 해서 요래 나오죠. 그리고 그 조문이 130조부터 135조까지 해서 조문이 6개가 나옵니다. 근데 요 조문 6개가 자, 조문 안 보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요 조문만 보면 시험 문제가 계속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나오거든요. 우리 교재 있으신 분은 교재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교재 없으신 분들은 안 봐도 관계없고요. 우리 교재 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재. 자, 교재 8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제목입니다. 제일 위에 그 협의의 무건대리에서 자, 36회 올해 시험 문제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35, 34, 33, 32, 31, 30, 29 여기까지밖에 소개가 안 돼서 그러는데 28, 27, 26, 25, 24, 23, 21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 내기도 좋고요. 거의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자, 78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78페이지 보시게 되면 표현 대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씩 거르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습니다. 몇 년 나오다가. 그리고 표현 대리 온 김에 79페이지 양갈로 4번에 표현 대리 특질이란 말 나옵니까? 거기 앞에다가 제목 앞에다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고래 해놓고 그리고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나오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를 보시고 동그라미 7번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공부해도 시험 합격 안 됩니다. 7번까지 보시면 6번까지 보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7번은 지우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그 내용을 제가 1월 달에 하나하나 상세히 읽고 그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입니다. 그럼 요까지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우리 조금 쉬시고 여기 프린트물 6페이지에 나오는 12번의 협의의 무건대리에서 조문 하나씩 읽으면서 밑에 있는 그림 보고 완성을 한번 해보시죠. 조금 쉬고 가십니다.